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책벌레에서 책을 읽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 저는 예쁜 게스트 402님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402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02입니다. 갑자기 시켜서 미안한데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제 필명이 402이고요. 저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페이지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02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네, 네. 숫자 402. 네네. 예쁜 오늘 게스트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게 된 책은 스몰 토크 뉴욕에서의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형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대화 형태로 돼 있어서 오늘 다공이님과 함께 대화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라디오 토크 같고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다공이님이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죠? 사실 제가 처음에 서점에 갔을 때 표지가 너무 예뻐서 그냥 집어 들고 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민트색이랑 분홍색 되어 있고 A, B가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인물 A, B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 A가 큐레이터 역할이에요. 그리고 B가 뭐 그냥 마케팅 일을 하는 사람인데 미술에 대해서 B는 잘 모르는데 A가 뉴욕과 한국의 다른 미술관 문화 등등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에세이인가요? 아니면 소설인가요? 소설과 에세이라기보다 그 장르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잘 실제로 모르겠어요. 있었던 일.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냥 대화체로 풀어놓은 거라서 네. 소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네. 굉장히 책도 이뻤는데 금방 읽히고 또 잘 읽히고 그리고 미술에 관해서 잘 몰라도 약간 미술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뉴욕 생활, 뉴요커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대화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책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A를 읽을 거고요. 우리 402님이 B를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친구의 대화는 뉴욕의 한 미술관에서 시작되었다. 혼자 전시 보기를 즐기며 주로 자신과의 대화를 하던 A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술 혹은 일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친구 B를 만나게 된다. B는 A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원해서 미술관에 가본 적이 전혀 없었다. 지인의 졸업작품 전시회나 학교 과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갤러리를 몇 번 찾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셨던 분들도 많죠. 미술을 소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B의 경우 주말에 사람이 바글거리는 곳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작품을 보러 갈 만큼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막상 가봐도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정도의 초라한 감상을 품은 채로 뭔가 심오한 것을 감상하는 듯 연기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은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사실 저는 B한테 정말 공감이 갔던 게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미술관에 갔을 때 특히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모, 세모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게 유명한 그림이니까 뭐 심오한 뜻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약간 의미를 찾으려고 막 심오한 척하고 그래서 저는 B한테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뭔가 말해야 될 것 같고 있어 보이게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A는 항상 열심이다. 예술사, 미학, 작가들의 작품과 글이 잔뜩 실린 책으로 집을 도배하고 전시와 공연, 아티스트 토크 등 예술계 행사에도 부지런히 다닌다. 뉴욕은 그런 A에게 이상적인 도시였다. 그런 관심과 열정이 그쪽 공부를 계속하게 만들었고 직업도 퍼즐이 완성되듯이 딱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는 A는 미술관 큐레이터잖아요. 큐레이터의 시점 그리고 일반 우리가 미술을 소비하는 시점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켜놓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켜놓고 빨래 계신다고 최신님은 네. 그래서 저희의 목소리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원래 뉴욕 모마
미술관 아시죠, 여러분? 현대미술관에서 시작하는데 저희가 시작할 부분은 여기 네 번째 대화 뉴요커의 그림 감상법. 거꾸로 보이니까 어차피 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2님 시작해 주세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B는 일이 끝난 후 종종 A가 일하는 갤러리로 가곤 한다. A가 일하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며 지인들과 수다도 떨기 위해서다. 뉴욕 첼시에서는 대개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한 달 동안 진행될 전시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오프닝 리셉션이 열린다. 오프닝 리셉션에는 갤러리의 사정과 방침에 따라 무료 간식거리와 술이 제공되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대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전시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목요일 밤을 보낸다. B.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할 텐데 아직 별로 없네? 지금은 퇴근 시간이니까 그럴 거야. 조금 있으면 몰려올 거야. 여기도 제가 소개할게요. A와 B는 얼음에 담긴 맥주를 한 병씩 꺼내 홀짝거리며 아직 한가한 갤러리를 돌아본다. B는 조금 따분하고 무거운 미술관보다는 캐주얼하고 편안한 갤러리를 좋아한다. 저녁 6시 반 정도가 되자 정말로 사람들이 슬금슬금 몰려오기 시작한다. A가 일하는 갤러리뿐만 아니라 출근길이 재현되듯 첼시 거리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뉴욕 사람들은 신기해. 정말로 예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짜 술이로 마시러 오는 건지. 내 생각에 예술은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야. 특별히 어디를 가서 뭔가를 봐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 달에는 무슨 새로운 전시가 열렸을까 하는 궁금증에 자연스럽게 찾는 거지. 물론 공짜 술도 있고 북적거리는 곳을 좋아하는 미국인의 성향도 있을 거야. 공짜 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센세이션하다고. 네네. 미술관인데. 네. 네. 내가 궁금한 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냐는 거야. 갤러리의 마케팅이 훌륭해서 이러한 풍경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먹고 살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 꼭 마케팅을 잘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 갤러리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주는 신뢰와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 때문에 어떤 전시를 하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찾는 경향도 있어. 물론 삶의 풍요도와 교육 수준의 영향도 있을 거야.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건 없겠지. 물론이지. 뉴요커들 말을 들어보면 첼시의 갤러리들도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는 건 아닌 듯해. 문턱이 높다고 난리거든. 깨끗하고 새하얀 미니멀한 공간에 작품이 놓여 있고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는 금발의 직원들에게 말을 걸기조차 어렵다는 거야. 사실 나도 큐레이터로 일하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나오지 보통 사람들에게 갤러리라는 곳이 그렇게 편한 공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도 오프닝 리셉션 때는 그나마 팍팍한 분위기가 누그러들지. 술도 한잔 하면서 작품에도 관심 있는 척 하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잖아. 신기한 것이 여기 사람들은 정말 처음 보는데도 몇 년은 만난 사람들처럼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한국 같으면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어색할 텐데 말이야. 맞아. 이곳은 아무하고나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잘 나누지. 더 놀라운 건 모두들 각자 느낀 대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온 건가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아니더라고. 그냥 순수하게 작품을 보고 느낀 감정을 작가 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같아. 나는 예전에 이런 곳에 오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걸 생각하고 만들었을지 같은 정보를 먼저 찾곤 했거든. 작품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작품 감상에 어떤 공식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에서는 작품보다 그것을 둘러싼 문화가 작품 감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맞아. 정답을 찾는데 익숙해서 내가 말한 감상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거야. 맞아. 새하얀 빈 공간에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분리되어 가져온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그것을 감상하러 간다는 개념이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익숙한 행위가 아니거든.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러 갤러리나 미술관으로 가서 자기가 느낀 대로 작품을 보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 수 있어. 아마 나처럼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경향도 있을 거야. 이것도 자꾸 접해야 흥미가 생기고 감상 요령이란 것도 쌓이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도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의 청담동이나 평창동처럼 갤러리가 많은 데에 가면 이것과 비슷한 장면들을 볼 수 있을까? 불행히도 아직은 갤러리 오프닝 리셉션이라고 해도 작가와 작가의 가족이나 지인들, 그리고 작품을 구매하는 VIP들을 위한 것이야. 여기처럼 길을 걷다가 또는 퇴근 후 캐주얼하게 들러서 작업을 감상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지.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 첼시처럼 갤러리들이 한 곳에 많이 몰려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 없다든가 하는 이유 말이야. 맨해튼은 물리적인 면적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서 웬만한 곳은 걸어서 다니는 분위기잖아. 아니면 공짜수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지. 그런 점도 있지. 일단 청담동이나 평창동 갤러리들은 접근성이 이곳처럼 좋지도 않고 한 곳에 몰려있지 않아. 네 말대로 이곳 맨하튼은 이동거리가 짧아서 일을 마치고 천천히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맨하튼은 축복받았지. 일단 물리적 거리가 짧고 어디 가면 뭐가 많다 식으로 지역이 특화되어 있거든. 실제로 공짜 술도 별 생각 없이 마시러 올 수도 있지. VIP에 특화되어 있는 부담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미술 관계자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술품 거래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마켓이라지만 지금처럼 대중과의 단절이 지속되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저변이 넓어지만 유명 작가들의 비싼 작품들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세는 덜해도 작업이 좋은 작가들의 저렴한 예술 작품들도 활발하게 구매가 이루어질 테니 말이야.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미술계가 훨씬 건강한 게 아닐까? 나는 지금 돈이 별로 없지만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사고 싶은 작품들이 생기고 있거든. 언젠가는 나도 구매자가 되겠지. 한국에서도 국가적으로 그리고 민간에서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아직 갈 길이 멀긴 해.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인프라가 구축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내실 없이 외관만 갖추기에 급급한 게 많거든. 하지만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대안 공간들이 여전히 있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고 있으니 희망을 걸어도 좋아. 민간 차원에서 디자인이나 패션 같은 특화된 분야의 미술관도 설립되고 있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겠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첼시 같은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다행이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조금 더 예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해. 한국은 남자들이 거의 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다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것에 익숙한 문화가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저 뉴욕의 인프라가 부럽기만 해. 이런 환경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책 속에 있는 사진인데요. 갤러리 오프닝 행사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고, 이렇게 왼쪽을 보면 테이블에 공짜 술과 뭐 먹을 것들, 핑거푸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캐주얼하게 들어와서 그냥 여기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뉴요커들의 미술 감상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형식을 바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스몰 토크, 뉴욕에서의 대화를 읽고 있고요. 이 책이 자체가 대화체로 돼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거의 미술관은 감심 갖기도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뭐 평창동, 성남동 이런 갤러리들은 자본을 가진 소수만을 위한 갤러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사공이님은 어떠세요? 좀 미술관을 자주 가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도 뭐 미술에 대해서 뭐 전공하는 애들은 자주 가는데 저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가지도 않게 되고 근데 최근에 간 거는 대림미술관이 뭐 사진 찍기도 좋고 되게 대중적이잖아요. 우리 여기 봐야 돼.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자주 가는데 나머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마음의 장벽이 있죠. 네.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럴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너무 부러운 거잖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들어가서 뭔가 바처럼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해볼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아니고 뭔가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뭐 좀 엄숙한 그리고 뭔가 아는 척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요즘 갔다 오셨다는 대립미술관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제가 미술관을 안 다녔을 때는 막 사진도 찍지 마라, 뭐 이야기하지 마라, 떠들지 마세요. 뭐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사진 찍는 거를 좀 장려를 한다 해야 되나? 네, 사진을 찍으세요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약간 미술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이스님이 꿀팁 알려줬어요. 대립미술관 이벤트 또 해서 회원가입하면 10월 5일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3, 4 아니 이번 1, 2, 3일인가? 뭐 그때도 이제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찾아서 많이 가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꿀 정보 감사합니다. 찌라님은 그러면 네.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저 요즘은 진짜 오래됐고요, 간지. 근데 원래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뭐 광화문에서 뭐 근무할 때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바로 앞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점심 그냥 뭐 간단하게 먹고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앞에 삼청동 쪽으로 올라가면 작은 갤러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혼자 다니는 거 좋아했죠. 네. 혼자 다니실 정도면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미술관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가면 편안하게 그냥 내 감상이 그냥 내 거고 뭐 보고 좋으면 좋고 말면 많은데 누구랑 같이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 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저는 미술 작품보다도 미술관이 너무 예뻐서 그 깨끗한 하얀 방과 그다음에 이제 보통 채광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뭐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뚫어놓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던 것 같아요. 경희님은 심지어 미술관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네, 그래서 한번 요 연휴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 신호가 약해서 좀 끊길 수도 있는데, 네, 연학님 저는 오늘 웹툰인가요? 네, 웹툰 작가신 사공이님을 모시고 오늘 책을 스몰토크라는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뒷부분의 이야기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음에 읽는 제목이 뭐였죠? 7번째 대화 작은 미술관이 주는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연님 오늘 사람이 많아서 튕겼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연결 신호가 약해서 튕겼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전시장에서 작품을 볼 때 작품만이 아니라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시 공간이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과 나 사이를 얼마나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를 나는 중요시 보지. 작품과 거리를 가깝게 느끼게 해준 환경? 그게 어떤 건데? 뉴욕에는 유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많잖아. 뉴욕 여행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건 말이야. 하긴 나처럼 미술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가봤으니까. 그런데 메트로폴리탄은 너무 규모가 큰데다 인파로 넘쳐나서 작품을 본다는 느낌보다 사람들 사이에 공간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야. 모두 훌륭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지. 좋은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전시도 많이 열리는 곳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곳이 관광지로 변질되면서 작품 감상이 열애로 밀려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관심이 있든 없든 미술관을 관광하게 되었잖아. 물론 텅텅 빈 것보다 낫지 않나 싶다가도 그렇게 붐비는 사람들 틈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랄까? 작품을 본다기보다 에펠탑이나 콜로세움을 보는 것과 같겠지. 모나리자의 눈도장 찍고 루브르를 다 보고 왔다고 여기는 것처럼. 안성현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디자인 전공자인데 전시 잘 안 보러 간다고. 네, 순수예술 중심이고 전시기획과 구성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왜 예술의 전당이나 뭐 그 세종문화회관 같은 큰 전시에 가면은 가서 쫙 줄 서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줄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못 보고 내 앞에 가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도슨트 들으면서 확인만 딱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A가 계속 너무 길다.
작품이든 관광지든 인파에 휩쓸려서 몇 분 내에 끝나는 눈동자식 구경이 제대로 된 경험은 아니겠지. 나도 미술대학에 들어와서 서양미술사 시간에 배웠던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루브르를 찾았던 기억이 나. 그때는 지금처럼 모나리자가 유물처럼 유리관에 모셔지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일주일 넘게 파리에 머무르면서 3, 4일을 보고 또 봤었어. 첫날은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만 보던 작품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희열에 정말 벅찼어. 작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눈도장식 감상이 끝나고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야. 이게 뭐지? 하면서 다음 날 다시 가서 보니까 미술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작품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적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때만 해도 루브르의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물론 지금은 루브르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너처럼 한 미술관에서 며칠씩 시간을 내어 보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맞아. 그런데 작품과 사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곳곳에 존재해. 그렇게 유명하고 큰 미술관은 아니더라도. 그게 어딘데? 뉴욕에도 많아. 미드타운 36번가와 메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도 그런 곳이지.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지. 건물 입구와 로비 그리고 전시장까지. 작품을 즐겁고 행복하게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공간이야. 거기 나도 가봤어. 나는 작품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세계적인 컬렉터이자 금융가인 피어폰트 모건이 실제 거주했던 집과 서재를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더 재미있었어. 그 사람이 실제 사용했던 으리으리한 서재를 공개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 제대로 부유하게 잘 살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부럽다. 모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컬렉션은 물론 서재를 공개하고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변모시켜서 사람들에게 환원했지. 그런 마인드 정말 쉽지 않잖아. 맞아. 부자 중에서도 취향이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채 그저 유명하다니까 혹은 투자 가치가 있다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 말이야. 나는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에서 열렸던 전시들을 보면서 잊지 못할 기억과 감동을 받았어. 어찌나 감사하던지. 이곳의 전시는 소규모 특별전이 대부분이야. 대가들의 드로잉만 모아 전시하거나 소장품을 특정 주제로 묶어서 보여주는 식이지. 그런데 관광객이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서 남다르게 느껴졌어. 특히 2008년 5월에 열렸던 필립 커스턴 웍스 온 페이퍼 전이 잊혀지지 않아. 필립 커스턴의 1940년부터 70년까지의 드로잉만 모아서 한 전시였는데 그동안 그의 유화 작품만 접했던 내게 작가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해줬어.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었어.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다른 갤러리나 미술관과 어떤 차별성이 있었길래? 어쩌면 내 주관적인 감성이 그런 생각을 들게 했는지도 모르지. 아까 얘기했듯이 전시를 감상하는 환경에 따라서 같은 작가의 작품일지라도 확연하게 다르게 다가오거든. 모건 라이브러리는 루브르나 메트로폴리탄처럼 거대한 공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어울리는 전시를 기획하는 곳으로 유명해. 큰 미술관처럼 사람들로 붐비지도 않지. 워싱턴 DC에 있는 필립스 컬렉션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마치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서 그 집 구경을 하는 느낌이야. 어쩌면 한 개인의 색깔이 한번 입혀진 공간이라서 메트로폴리탄이나 루브르에 비해 가깝게 다가오는지도 모르지.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사람이 소장한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기에도 그림이 좀 나오는데 소개할게요. 보여주세요, 라공이님. 무슨 그 배지 같은 게 든 통이 보이고 그 다음 장은요. 이게 아까 A가 말했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을 둘러보는 듯한 느낌인 것 같다는. 사실 위에 있네요. 여기 지금 방금 사공이님이 보여주신 거는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의 사진이고요. 옆에는 필립스 컬렉션의 사진입니다. 이런 미술관이 있다면 되게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되게 벌레네. 그렇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외에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 책에는 뉴욕에 있는 실제로 미술관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가보실 계획이 있다면 꼭 이 책을 가져가시거나 혹은 이 책이 아닌 다른 미술관 정보의 책을 가져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에는 작품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하나, 고래와의 만남입니다. 아래 아마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그 액자 안에 조그만 고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래 부분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아가면서 언어가 무력해지는 순간을 가끔 경험하게 된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목전에 있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말이란 어느 정도 정신적 여유 공간이 있어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 공간이 순식간에 가득 차서 외마디 감탄사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경험을 미국 동부의 케이프 코드, 프로빈스타운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게 되었다. 시퍼런 바닷속 거대한 덩어리의 움직임, 몸체에 붙어있는 해조류로 인해 형광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육중한 생명체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존재감 앞에서 나는 어떠한 언어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게 실제로 고래를 본 감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대하지만 둔탁하지 않고 강하지만 우아함을 잊지 않는 그 몸놀림은 시간이 멈춘 듯 머물러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인간이란 동물은 어떻게 저런 아름다움에 작사를 던질 수 있을까? 배전에 옹기종기 기대어 그 움직임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셔터를 눌러대는 구경꾼 같은 인간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네. 그 사진을 찍은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정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 고래를 직접 본 이 느낌을 무슨 말로 담을 수 있을까? 뱃몸이 힘들다고 짜증냈던 게 무색해질 정도야. 언어가 힘을 잃는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네. 네가 예술작품 앞에서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이런 느낌을 안겨주는 작품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작품인가 봐요, 그죠? 작품 흑동고래를 보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있어. 비슷한 감동을 예술 작품에서 느낀 적이 있어.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건 아니지만 거대한 자연이 주는 감동을 인간이 만든 예술과 비교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면 두 번째도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제목은 열쇠 속 세상인데요. 네, 작품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하공일님. 한국에서의 지난 2년은 익숙한 언어와 환경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적응해야 했던 학습의 시간이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시간이었다. 한국에 귀국해서 집을 구하고 입주했을 때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 미국에서는 이사를 다닐 때 열쇠 3개는 받아들고서야 내가 이사했구나를 실감했었다. 건물 현관 열쇠 하나, 집 대문 열쇠 하나, 우편함 열쇠 하나.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의 현관문은 열쇠가 아니라 전자동식, 즉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고 문을 닫으면 저절로 잠긴다. 덕분에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추운 겨울밤, 호주머니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내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미니 손전등을 비추며 열쇠 구멍에 넣어 맞출 때의 느낌. 내부에 숨어있는 장치들이 정교하게 맞물리는 느낌. 매번 하는 행위이지만 문을 잠그는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려서 잘 잠갔는지 몇 번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확인하는 습관. 이렇게 손으로 발로 가슴으로 물성이 전해오는 잔잔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삶의 소소한 장치들이 하나씩 줄어간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 다시 살면서 불만스러운 건 뭐든지 새로 나오면 확확 바꿔버린다는 거야. 오래된 것이 발붙일 틈이 없어. 오래된 것 위에 새로운 것이 부분적으로 덧씌워질 때 멋이 생기는 게 아닐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인간은 어떤 일을 시작해도 완성은 하지 못하는 존재야. 우리는 일정 단계까지만 만들고 손을 떼는 거지. 그 이유는 누가 아냐고? 그건 시간이지. 시간이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대는 거야. 하얀 벽에 운치 있게 이끼가 끼고 한 시절을 풍미한 최신 유행이 고풍스럽게 변하는 동안 우리의 눈도 시간에 맞춰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깃들면서 무엇이 풍기지.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오랜 작업을 부수고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인간의 생각은 정체되어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드웨어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금씩 개량하는 것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일단 우리 주변에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업할 만한 하드웨어가 거의 없잖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파트만 해도 유구한 시간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지 않잖아. 금방 짓고 몇십 년 쓰고 나서 허물어 버릴 생각으로 만들잖아. 그 결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주기에 길들여졌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생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었어.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뉴욕의 어떤 구역에서는 코블스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교체되는 대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어떤 곳은 더 이상 쓸모없는 기찻길을 없애지 않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하이라인 같은 공원으로 바꿔놓았어. 그런 노력으로 인해 낙후됐거나 위험했던 동네가 다시 활기를 찾았지. 하이라인도 지금처럼 되기까지 15년 정도 걸렸어. 네, 사공이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아마 A가 말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코블스톤이라고 옛날식 바닥이래요. 그래서 이 바닥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두었거나, 또 오른쪽 사진은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그 기찻길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공원을 조성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이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꼭 미술관, 미술 작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진 않아요. 뉴욕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미술을 즐기는지, 예술을 즐기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사공이님,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방송 자체가 처음이고, 그런데 좀 재미있는 책을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소개했던 책의 형식들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저는 이제 뭐 비즈니스 경제 경영서나 아니면 뭐 문학을 가끔 소개하기도 하지만 약간 북노마드에서 나온 책인데 그 독립출판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형식도 굉장히 파괴적이고. 근데 약간 그 마음의 여유를 주고 그냥 가볍게 뭐 지하철에서 읽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의 책이었어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B한테 정말 공감이 많이 가서인지 예술에 대해서 정말 뭔가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든지 그걸 모르면은 조금 부끄러워해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깰 수 있는 뉴욕의 문화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남긴 분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네, 사실 많이들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안성현님은 한국 대중들의 예술 중 접근 중 하나가 허영심도 크지 않을까요? 나 이런 전시도 보러 다니고 이런 작품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안다. 네,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 되게 중시하니까. 이게 완전 공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나중에 미술관 번개 같은 거 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고래와의 만남 좋다고 얘기해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까 이 책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남자분들 미술에 좀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미리 좀 이렇게 좀 종종 다녀두면 여자친구랑 굉장히 멋있는 그런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새로운 형식으로 약간 야공이님이랑 좀 대화 형식의 그런 방송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를 뿅뿅뿅 눌러주세요. 네, 사공이님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이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숫자 402 치면은 그 사공이님의
또 그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공이님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재미있는 댓글도 써주시고 제가 다 읽고 있어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요일, 금요일은 방송을 쉬고요. 네, 또 주말에 네,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하면 안녕히 주무세요. 마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